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전자계산기 일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장이고요. 논리회로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불. 자, 불 대수라고 하는 불이라는 사람이 만든 논리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 논리회로. 자, 이번 그 제목이 논리회로인데, 자, 회로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논리회로가 무엇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논리회로는 이런 그 대수 수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호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논리 회로들은 간략하게 그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그 기본 논리 회로를 기본으로 해서 조합, 뭔가 조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것을 앞에 그 입력을 그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을 따지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 이렇게 따진 그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울대수입니다. 자, 부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논리식인데요. 자, 여기 써있죠. 부울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참 논리식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근데 이 참과 거짓이라는 게 이 컴퓨터가 0하고 자, 0 또는 1만 아는 것이 컴퓨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거짓만 표현하는 이 논리식이 이 컴퓨터랑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참은 요게 이제 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짓은 요게 거짓입니다. 자, 그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그 계산되어지고요. 자, 수학적인 방법, 참 거짓을 정의하는 수학적인 방법이고요. 자, 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자,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입력값이 하나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입력값.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안 흐른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흐르는 것은 1이고요. 안 흐르는 것은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일 때는 그냥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2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define 정의를 해야 된다 이거 정의. 예, 그래서 자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2개의 그 입력선에 의해서 2개의 입력선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자, 흐른다 안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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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이렇게 4가지예요. 그것을 그 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입력에 대해서 조합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총 여기서 0, 0, 0, 1, 1, 0, 1, 1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럴 때 2개 다 안 흐를 때 2개 다 흐를 때 어떻게든 한쪽으로만 흐를 때 이 불이라는 사람은 낫이라고 하는 낫은 이제 반대로 만드는 거죠. 반대. 자, 그래서 A의 반대는 자 이거고요. 그 A죠. A. 그러면 1, 1, 0, 0. B의 반대는 1, 0, 1, 0. 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냥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and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R라는 정의가 있고요. 한 개 더 XOR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 이거를 외우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AND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그 1은 모두 다 흐르는 건 흐른 거죠. 더 이상 뭐 두 개 다 흐르는데 안 흐른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은 1인데 그 00은 당연히 0이죠. 안 흐르는데 두 개 다 안 흐르는데 흐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쪽으로만 흐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and는 한쪽이 흘러도 다른 한쪽은 안 흐르니까 이것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define 하는 그 논리식을 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를 외우는 방법은 일단 그 흐를 때만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d와 더불어 or라고 하는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자, or라고 하는 논리 연산은 일단 1이 들어간 애들은 전부 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이라고 하는 뭐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 우화는 무조건 1이 들어가면 한쪽이 어느 쪽이든 무조건 1이다. 결과는. 그래서 여기는 1이 없기 때문에 0이고 자, and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연산자, 얘는 굉장히 관대한 조건의 연산자. 이렇게 외우면 두 개가 외워집니다. 그래서 and는 111, 오화는 000. 예. 그러니까 111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000만 0이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XOR입니다. XOR. 자, XOR은 exclusive OR을 줄여서 XOR이라고 하고요. 얘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가 반대될 때만 참입니다. 서로 다를 때만. 그리고 이렇게 00으로 같거나 11로 같으면 0으로 계산되어지는 연산자가 바로 XOR. 그래서 서로 다를 때 청개구리처럼 서로 반대일 때만 1이 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로 시키는 건 너무 쉬우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따로 떼어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고요. 이것은 마치 전기가 안 흐른다, 그 다음에 여기 1은 흐른다. 요것을 조합한 그런 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은 전기가 안 흐른다. 1은 전기가 흐른다. 0은 거짓이다. 1은 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논리 게이트. 이런 회로를 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논리 게이트. 그래서 일단 이렇게 회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논리 대수, 이게 수학식처럼, 이게 논리 대수라고 하거든요. 수학식처럼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truth table, 그래서 진리표로 앞에서 우리가 본 거 있죠? 예, 진리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게이트의 명칭은 and라고 하는 게이트는 요게 D자가 요렇게 완전히 D자랑 비슷하게죠, 요거. 예, D자, and 때문에 D가 들어간 드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D. 예, D자 닮았어요. 그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진리표는 앞에서 설명한 까다로운 연산이죠. 얘는 1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false, 0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점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and는 그 대수식에서 점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화입니다. 오화는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R이. 자, R을 크게 써보면 여기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하죠. 뾰족.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뾰족하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그 밀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예.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죠? 미사일처럼 이렇게 뾰족. 예. 그래서 OR은 여기 생긴 게 게이트 기호가 생긴 게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고 그 다음에
대수식에서는 플러스 기호를 쓴다라는 거. 이게 오화라는 것. 예, 요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truth table은 앞에서 봤죠, 우리가. 예, 이렇게 네 가지 두 개의 그 입력 그에 대해서 입력 단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오화는 관대해요. 그래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1이야. 그리고 얘는 전혀 일이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런 truth table을 갖고요. 자, 인버터는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not 반대로. 그래서 A가 있으면 그 반대는 A 다시라고 읽기도 하고 넷이라고 뭐 다시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기호는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기호는 반대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버퍼는 뭐냐면 비트 그대로를 그대로 그냥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수식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얘는 반대니까 1, 0이 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출력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0, 1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AND, NOR, 아까 했죠. exclusive OR, 자, exclusive NOR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크게 그렇게 자주 빈도가 자주 있는 거는 아니나 그래도 몇 개 안 되니까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게 AND가 앞에서 여기 D자라고 그랬잖아요. D. 요게 D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AND인데요. 얘를 붙여서 요게 그 앞에서 그 반대로 되는 게 요거 있잖아. 반대로 되는 게 영어로 not이죠. not. 그래서 not에 n을 붙여서 NAND. AND면 요게 없는데 그 NAND이기 때문에 요게 붙었다. 그래서 NAND 전 그 게이트 기호이고요. 얘는 요거를 빼면 요 자체가 AND죠. 그거의 전체 그 반대로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셔서 그 대수식 요 대수식은 AND의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AND의 반대니까 AND가 이거잖아. 1, 0, 0, 0이죠. 근데 이거의 반대니까 1, 1, 1, 0이 되겠죠. 그래서 NAND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화입니다. 노화. 노화는 n을 빼면 5화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뾰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하면 5화예요. 근데 여기다 요거 약간 그 동그라미 작은 거 요게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not에 n자를 붙여서 노화 이렇게 외우시고요. 대수식은 요만큼이 5화인데 전체에 데스를 붙였으니까 not이 들어가서 노화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원래 5화는 1, 1, 1, 0이었어요. 5화는. 근데 그거의 반대니까 1, 0, 0, 0이 됐다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xclusive 5화는 회로, 게이트 회로가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가 5화는 5화인데 exclusive 5화는 요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이것은 그 대수식에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요렇게 쓰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 그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이게 exclusive 5화고요. 굳이 대수식을 and와 or로 표현하면 요렇게 a-b 그 다음에 a-b 다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만 1이니까 요거를 5화로 연결한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청개구리처럼 서로 반대일 때만 true이고 나머지 같을 때는 무조건 false이다. 자, 이렇게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exclusive 노화입니다. 만약 그 노화는 여기까지가 노화잖아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그 노화인데 그러니까 노화가 아니죠. XOR인데 XOR에다 not을 붙여서 exclusive 노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요렇게 해도 표현을 하고요.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그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a-b-or ab 요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일일이 되는 게 XOR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0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0 이렇게 되는 게 바로 exclusive 노화의 truth table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논리회로의 간략화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논리회 간략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울대수 공식을 이용해서 간략화할 수 있는데 일단 주어진 그 대수식이 이렇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관계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 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거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요 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nd죠. 그래서 얘네 a가 공통되니까 a를 밖으로 끌고 and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은 O와 B, O와 B 다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 옆에다 써놨고요. 그런데 B하고 B 다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화입니다. 오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얘가 B가 만약 1이라면 B 다시는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B가 0이라면 B 다시는 1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서로 같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00인 경우랑 11인 경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시니까 자기 빛이 뭐이든 간에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이거를 5화하고 이거를 5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무조건. 그죠? 1이 어디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1이 돼서 true라는 거죠. 내려오고요. 어떤 비트와 어떤 입력과 true를 이거 뭐죠? 요거는 end죠. end 하면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 0과 2를 end 하는 거고요. a가 1이라면 1과 2를 end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0이 섞여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요거는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a 자기 자신과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의 입력과 2를 end 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참과 자기 자신을 end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묶을까 보니까 일단 묶는 게 아니라 펼쳤죠. 그래서, 요거를 A와 A-를 플러스를 묶고, A와 B를 또 end자, end. 그러니까 5화죠, 5화. 5화로 묶고, 둘 사이에 여기가 지금 end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end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기와 자기 반대를 우화하면 자 자기와 자기 반대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것도 따져보죠. A가 1일 때 A 다시는 0이 됩니다. A가 0일 때 A 다시는 1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를 뭐하면 우화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얘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예, 됐고요. 자, 이게 이제 배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골뱅이라고 별이라고 할까요? 별과 이렇게 남았습니다. 별이라고 할게요. 별과 요게 and 1입니다. 자, 참과 아까도 얘기했죠. 참과 자기 자신을 뭐하면 and 하면 참과 자기 자신을 end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아까 말했죠. 여기 보수법칙. 그래서 결국은 얘가 사라지고 A 플러스 B 자기만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율대수 공식을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자, 조합 논리 회로는 이전의 입력과 상관이 없어요. 현재의 입력에만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입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고요. 조합 논리 회로는 이전 입력과 무관하게 현재 입력에만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입니다. 그게 바로 달아요. 자, 그래서 얘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전 기억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합 논리 회로의 대표적입니다. 방가상기 시험에 무지 잘 나오죠. 그죠? 예, 방가상기는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는 이렇게 D자 and 이고요. and D자죠? and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 XOR이죠. XOR. 그죠? 예, XOR. 그래서 그 가상기는 더하면 그 어떤 그 올림수가 일어나게 돼 있죠. 올림수. 그래서 요 캐리라고 하는 것은 올림수를 얘기하고요. 요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합항 값입니다. 그래서 A, B 입력에 따라서 그 썸은 뭐가 되고 XOR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캐리 자리 올리면 뭐가 된다? AN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OR은 그 truth table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AND는 truth table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요거를 AND는 이렇게 됐고요. XOR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얘는 앞에 설명했잖아요. XOR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가상기는 시험에 무지 많이 잘 나오니까 자, 요 회로를 아예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조합 논리 회로 중 풀, 아까는 그 하프 에더고요. 지금 풀 에더, 전 가상기입니다. 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하프 에더가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 그래서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 그래서 올림수도 아랫자리 올림수, 윗자리 올림수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래서 요게 그 썸이고요. 썸을 줄임말이고요. 요거 이제 캐리인데 그 두 개 비트에 대해서 결국은 3개 비트죠. 3개 비트. 예, 2개 비트에 대해서 더한 것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요렇게 그 회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그 하프 헤더가 여기 요만큼이 하프 헤더잖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요만큼. 그죠? 거기에 오화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으나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반가상기는 요게 잘 나오는데 전가상기는 그냥 요런 식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요 정도로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예, 되었고요. 그래서 입력 3개 이한 가상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요거 외우고 요거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상기입니다. 감상기. 가상기는 더하는 거고 감상기는 빼는 거죠. 그래서 2비트 뺄셈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 회로가 요게 지금 XOR이죠. XOR. 그죠? 예, XOR. 여기에 보면 요게 XOR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지금 AND잖아요. 근데 AND에 그냥 AND가 아니라 하나를 요거를 그 반대로 한 다음에 AND를 합니다. A, B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뺀 값이고요. 이건 바로 빌림수. 이렇게 모자라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림수에 대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D는 XOR이니까 진리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에 대해서 반대로 시켜서 요게 AND죠. AND. 예, AND. 자, AND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기, 전가상기, 그러니까 반가상기, 전가상기, 그 다음에 반감상기, 전감상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회로가 조금 그 진척이 됐죠. 그래서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비트의 감상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 중
그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자, 디코더는 롬, 램 같은 기억 장치에서 특정한 번지를 선택하는데 셀렉터 선택한다든가 명령 레지스터드 명령을 해독한다든가 에서 사용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이진수로 부호화된 정보를 10진 코드와 같은 다른 코드로 변환하는 조합 논리 회로이고요. 자, 입력 단자수가 n개라면 출력 단자수는 2의 n승입니다. 2의 n승 개가 되고요. 이것을 n 곱하기 2의 n승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의 n승 이렇게 해야 되고요. 2의 n승. 자, 그래서 자, 디코더는 그 입력 단자수가 n개라면 출력 단자수는 2의 n개. 그래서 n 곱하기 n승 디코더라고 부르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입력값이 지금 A랑 B예요. 두 개죠. 입력값이 두 개예요. 그럼 출력값은 어떻게 되죠? 2의 n승. n이 2니까 이 2를 두 번 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개.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회로도 여러분들이 잠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디코더는 여기 AND 게이트가 써있다라, AND 게이트가 사용되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임의의 신호를 부호화된 신호로 변환해서 컴퓨터 내부로 들여보내는 장치인데요. 자, 2의 n승계의 입력과 n개의 출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입력 단자 중 어느 하나의 신호가 가해지면 이에 대응하는 신호 n개의 신호가 n개의 출력 단자로 나가는 그런 회로이고요. 자, 인코더는 이렇게 그 디코더랑 어떻게 보면 입출력이 반대죠. 디코더는 입력이 두 개일 때 출력이 2의 n승계였죠. 그런데 인코더는 뭐예요? 2의 그 n승계이면 그 출력은 그 n개가 되는 거죠. n개. 이 두 개. 그러니까 n개죠, n개. 예. 그래서 요 디코더랑 반대되는 개념이 인코더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요런 회로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조합논리 회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멀티플렉서는 먹스라고 하고요. 디멀티플렉서는 디먹스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n개의 선택선 입력으로 2의 n승계의 데이터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선으로 연결하는 조합논리 회로. n에서 2n개 그러면 디코더인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회로래요. 자, n개 입력선 선택선에서 선택선 입력으로 이의 n승계 출력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입력선과 연결하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아까는 출력선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디멀티플렉서는 입력선과 연결하는 것. 이게 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는 뭐가 특징이다? 예, 반드시 수도 기억 기능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어떤 내용과 지금 현재 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그 회로이고요. 자, 외부로부터의 입력, 현재 상태에 따라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입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플립플랍과 논리 게이트로 구성이 되고요. 플립플랍. 자, 1비트 기억 소자 이렇게 뭐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플립플랍의 종류 예, 잘 아셔야 되는데 RS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D 플립플랍, T. 그래서 RS, JK, D, T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플립플랍의 종류를 보면 RS 플립플랍은 자, 기본 플립플랍이고요. S와 R선의 입력을 조절해서 비트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무조건 0 또는 1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플립플랍이라면 플립플랍 그 RS 플립플랍에서 SR이 이를 때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JK 플립플랍은 요러한 특징을 보완한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하고요. 자, IC. 자, 직접 회로화 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JK 플립플랍이고요. D 플립플랍은 입력하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T는 누를 때마다 ON과 OFF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플립플랍이 T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자, RS 플립플랍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 SR, RS 플립플랍. 그래서 임의의 비트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무조건 0 또는 1의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플립플랍이라고 하고요. 플립플랍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R과 S가 서로 1일 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것을 결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이제 JK 플립플랍이 되겠고요. 그래서 SR 잃을 때 동작하지 않는 점을 보완했고요. 요 회로도 여러분들이 좀 얘랑 얘를 비교해서 다시 요게 입력값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노아죠. 그런데 여기는 또 AND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T 플립플랍은 JK 플립플랍 J와 K를 연결해서 묶여서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그 맨 처음에 SR,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JK죠. 그래서 그 회로가 훨씬 복잡해졌죠. 그래서 T가 0인 경우는 변화가 없고 1인 경우에 현재 상태를 토글이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토글의 T자, T 플립플랍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D 플립플랍입니다. D 플립플랍은 1비트 지연시키는 기능 가지고 있어요. 지연. RS, JK의 NOT 게이트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NOT, 예. 그리고 전부 요게 있죠. 요거 NOT. 입력하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 그래서 마스터는 주인, 슬레이브는 그 노예,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거를 노예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종 플립플랍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은 출력 측의 일부가 입력 측의 피드백 다시 간다는 이거죠. 유발되는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플립플랍이라고 하고요. 자,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은 두 개의 플립플랍으로 구성되는 한쪽은 마스터, 다른 한쪽은 슬레이브 위치에 있어서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닌 것. 자, 조합 논리 회로는 단순히 기억 기능이 없고요. 그냥 현재 상태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그래서 가상기, 감상기, 디코더, 엔코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조합 논리 회로였고요. 플립플랍은 순서 논리 회로죠. 그래서 문제 1번에 틀린 답, 4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1비트 지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입력하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는 어떤 플립플랍? RSJKTD. 그죠? 1비트 지연 기능을 갖고 있다. 자, 문제 2번의 답은 4번 D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